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가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 대형주 9곳에서 똑같은 신호가 터졌습니다. 키움증권, LG디스플레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에서 데드크로스라는 패턴이에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나도 차트 좀 볼 줄 알아야 하나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근데 막상 공부하려면 그 용어에서부터 막혀서 접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로 주식 차트 게임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이 드디어 애플이랑 구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방금 그 데드크로스도 이 앱에 문제로 12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심사를 어떻게 넣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AI로 만든 앱으로 수익화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차트드로우라는 앱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AI로 만든 제 차트드로우를 앞으로 어떻게 수익화할 건지, 그리고 제 앱이 심사는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인트로에서 보셨듯 코스피 대형주 9곳에서 데드크로스라는 신호가 떴는데요. 데드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키움증권 차트인데요. 이렇게 노란색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 연두색 5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교차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냐,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어요. LG 디스플레이랑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런 데드크로스를 미리 연습하고 미리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키움증권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직후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넷마블에서 역시나 같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거를 미리 공부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었겠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넷마블 차트에서 발생한 데드크로스는 저희 차트드로우 앱에서 문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굉장히 코스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리 차트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두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감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저희 차트드로우가 해결해 줄 겁니다. 하루에 5문제씩만 풀어보셔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드로우 앱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오늘 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드로우를 만들 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세한 비용까지 다 한번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액으로만 따지면 344달러, 요즘 환율이 약간 내려서 약 50만원 좀 안 되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들어간 비용은 한 번 지불하면 다른 앱을 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과 구글에 내 앱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애플 디벨로퍼라고 1년에 99달러를 내야 되고요. 구글 플레이에 내고 싶으면 딱 한 번 25달러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 디벨로퍼는 연 단위 결제고 구글 플레이 콘솔은 딱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베이스 비용, 그리고 기타 서버 비용 등을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월 3만원대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클로드 코드의 가장 비싼 플랜으로 월마다 이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월에 200달러가 또 지출이 돼서 총 344달러입니다. 저야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앱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출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냥 개인 단위로 내가 궁금한 아이디어를 한번 앱으로 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만큼 쓰고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을까요? 진짜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좀 슬프죠?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는 아직 수익화를 위한 기능들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발자와 PM 출신의 제가 이러한 전략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철학은 60점짜리 앱을 먼저 내보고 이를 100점을 향해 가기 위한 추가 개발은 그 이후에 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100점짜리 앱을 만들려고 했다면 과연 저는 이 앱을 일주일 안에 출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겠죠. 그럼 광고는 어떻게 붙여야 되지? 결제 기능은 또 어떻게 붙이지? 그걸 하려면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앱을 써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로그인 없이도 하루에 5문제씩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다면 추가로 284문제를 다 푸실 수 있고, 거기에 본인의 하루 기록까지
순위표에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60점짜리 앱을 먼저 낸 후에 앞으로 100점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AI로 앱을 만들어도 이걸 출시를 할 수 있고 수익화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그 여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구글도 애플도 심사를 단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한 번도 이제 거절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에서 앱을 심사하는 심사관이 제가 짠 코드를 읽어볼까요?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는 이제 빌드된 파일을 올리게 되는데 그 빌드된 파일에는 코드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로 전달이 되어서 직접 한 줄 한 줄 코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기계적으로 한번 그 빌드된 파일을 검사하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에 심사를 올릴 때는 내가 이 아이폰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 앱에서 사진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사진을 다운로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기능은 사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애플 측에 알리지 않으면 그 심사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검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직접 기기에 깔아서 이게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는 로그인을 그냥 붙인 걸로써 그것도 거절을 당하게 돼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융 투자 트랙이 아니라 교육과 게임 카테고리로 접근을 함으로써 투자 조언이 아니라 이 투자를 위한 공부하는 게임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연령 심사를 할 때 전 연령이 사용 가능한 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심사가 빠르게 끝났고 더 쉽게 출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애플과 구글의 심사의 결이 좀 다른데요. 애플은 굉장히 서류상 요구하는 스펙이 명확하고 이 절차대로 요구한 내용을 다 완료를 하면 바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저는 애플 심사가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있을 때는 애플이 좀 더 까다롭고 구글이 되게 유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앱을 출시해보니까 오히려 빠른 쪽은 애플이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구글은 반면 심사 절차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첫 심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부 테스트도 한번 올리고 그걸 공개 테스트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단계로 올리고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기다리기가 한 3일 정도 걸려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더 빠르게 찍지 못했던 이유는 구글 심사를 대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한 번에 통과를 했고 지금은 벌써 업데이트도 한번 한 상황인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7월 31일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심사를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과가 됐더라고요. 새벽에도 열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이 0원이지만 이 0원 수익을 영원하게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앱을 출시하면 돈을 버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영상 광고든 배너 광고든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앱 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게임하시면 게임에서 보석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광고 제거를 유료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X나 인스타그램을 파란 배지를 달기 위해서 뭔가 프로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인앱 결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앱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차트 드로우는 지금 이것들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광고도 붙이고 그런 광고를 제거하기 위한 인앱 결제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화를 위한 방법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당분간은 무료로 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많이 쓰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시는지를 저희가 많이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앱은 먼저 수익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유저분들을 먼저 모집을 한 후에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수익화 전략을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든지 인앱 결제 같은 유료 기능을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앱으로 100만 원을 벌면 애플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5만 원입니다. 스토어 수수료 기본이 30%인데요. 소규모 개발사는 15%가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 올리는 건 올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뭔가 수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가게 진열대에 올라간 거죠. 앱을 올리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돈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 유료 앱이 아니고서야 없습니다. 제가 이 앱을 더 팔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앱을 만들고 출시를 했는데요. 제가 만드는 것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처리할 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앱 자체에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차트 공부 기능에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앱을 만들고 나서 심사를 올리기 위해서 구글과 애플 디벨로퍼 결제를 했어야 됐죠. 그리고 뭐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도 써서 제 회사 사이트에 올려야 됐죠. 그리고 뭐 스크린샷 규격도 다 맞춰서 찍어야 됐죠. 심사를 또 제출하기 위해서 또 애플과 구글에서 요구하는 폼을 다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죠. 이런 것들까지는 AI가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이제 앱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앱을 다 만드시고도 출시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런 곳에서 있어요. 저는 그게 총 4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결론, 제 앱 차트 드로우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료이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셔서 앱 한번 다운로드 해 주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아요. 앞으로 수익화해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아 정말 AI로 만든 앱도 수익화를 하고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게끔 꼭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차트 드로우 앱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